안녕하세요. 코드를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포스트QL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혹시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나만의 커뮤니티나 멋진 애플리케이션을 딱 만들어보는 상상. 오늘 우리가 할 게 바로 그거예요. 단순한 기술 학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창조의 첫걸음을 떼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무언가를 지으려면 일단 그 언어부터 알아야겠죠?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꼭 필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 세계에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DDL과 DML입니다. 먼저 DDL, 즉 데이터 정의 언어는 말 그대로 건축가 역할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뼈대, 테이블 같은 구조를 만들고 바꾸고 허무는 일을 하죠. 반면에 DML, 데이터 조작 언어는 실행자에 가깝습니다. 건축가가 잘 지어놓은 건물 안에 가구를 넣고 위치를 바꾸고 또 내다 버리는 것처럼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역할을 딱 분리해두면 나중에 권한 관리하기도 훨씬 편해져요. 구조를 만드는 언어, 내용을 다루는 언어, 이 둘의 차이점 꼭 기억해두세요. 좋습니다. 이제 언어를 알았으니까 진짜 창조의 첫 단계를 시작해보죠. 우리가 만들 커뮤니티 포럼을 위한 디지털 땅, 즉 데이터베이스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요. 자, 우리의 첫 번째 명령어입니다. 바로 Create Database. 마이포럼DB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세상에 여기는 이제부터 내 땅 하고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죠?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렇게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우리가 내린 명령이 실제로 이 디지털 공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기분 좋네요.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겁니다. 물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그걸 없앨 수도 있다는 뜻이죠. 드롭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는 우리가 공들여 만든 공간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과 같아요. 아주 강력한 명령어인 만큼 정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에겐 기초 공사가 끝난 튼튼한 땅이 생겼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맞아요. 그 안에 정보를 차곡차곡 담을 방, 즉 테이블을 만들 차례입니다. Create Table 명령어로 myUsers라는 이름의 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방의 구조를 정하는 건데요. 사용자를 구별할 고유 번호 PK, 그리고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담을 텍스트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저기 낱널은 뭐냐고요? 이건 이 칸은 절대로 비워두면 안 돼 하고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규칙이죠. 보세요. 우리가 방금 실행한 그 명령어가 이렇게 깔끔한 표 구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각 열의 이름이 뭔지,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갈지, 그리고 비워둬도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정의됐죠. 우리가 그린 설계도가 실제 구조물로 완성된 모습이에요. 포스트그레에서는 이 테이블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로깅 테이블입니다. 이건 뭐랄까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처럼 아주 튼튼하고 안전해요. 갑자기 시스템이 멈춰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게 꽉 붙잡아주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로깅 테이블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비로깅 테이블입니다. 이건 조립식 창고 같은 거예요. 만드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안정성은 좀 떨어지죠. 갑자기 정전이라도 되면 안에 있던 데이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썼다가 금방 버릴 임시 데이터를 다룰 때 아주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잠깐 폈다가 바로 접는 팝업 텐트 같아요. 지금 접속한 나한테만 보이고 내가 접속을 끊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주 개인적이고 일회성 작업을 할 때 쓰기엔 정말 최고입니다. 자, 지금까지 뼈대를 세우고 방까지 다 나눴습니다. 이제 뭐 할 차례일까요? 그렇죠. DML을 사용해서 텅 빈 집에 예쁜 가구를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즉, 진짜 데이터를 넣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인서트 명령어로 첫 번째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유저스라는 테이블에 스코티라는 이름과 이메일을 가진 첫 번째 사용자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집에 들여놓는 첫 번째 가구, 즉 첫 번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select라는 명령어로 테이블 안을 살짝 들여다보면
짜잔! 보세요. 방금 우리가 추가한 스카티의 정보가 테이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텅 비어있던 공간에 드디어 의미 있는 정보가 채워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데이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그럴 땐 업데이트 명령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 고유 번호가 2번인 카테고리의 제목을 리눅스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이미 방에 있는 가구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필요 없는 데이터는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죠. 이 딜리트 명령어를 쓰면 고유번호 5번 데이터를 테이블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조회, 수정, 삭제 이 네 가지가 데이터 조작의 기본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정보가 있거나 없는 것 말고요. 애초에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기소개란을 귀찮아서 그냥 비워뒀다면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빈 문자열로 이런 데이터를 찾으려고 시도해요. 근데 보세요. 빈 문자열, 즉 따옴표 2개로 검색을 했더니 아무 결과도 안 나옵니다. 분명히 설명이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는데도 말이죠.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데이터베이스가 비어있음과 아예 없음을 완전히 다른 걸로 보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바로 널입니다. 널. 이 개념은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 정말 중요해요. 이건 빈 값이 아니고요. 값의 부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아주 특별한 표시거든요. 비유하자면 빈 상자가 있는 거랑 상자 자체가 없는 것의 차이랄까요? 이 차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키보드로 입력한 이 논리적인 명령어들 있잖아요. 이게 과연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는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걸까요?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크리에이트 테이블 명령을 딱 내리는 순간 포스트그레스오일은 그 테이블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고유 번호, 즉 OID를 부여해요. 그리고 바로 그 번호가 예를 들면 16389라는 그 숫자가 우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생성되는 실제 파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테이블이라는 개념이 진짜 파일이라는 실체로 태어나는 순간인 거죠. 오늘 우리는 텅 빈 공간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땅을 만들고 테이블이라는 방을 짓고 데이터라는 가구까지 채워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이제 이 기초 위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